오늘 마지막 본회의인데 의사 일정 합의는 안 됐죠? 오늘 여는 건 여는 거예요. 여는 건 여는 건데 네네. 여당이 이것저것 합의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통과니까. 불출석하면 at once 즉시 at once. 통과. at once. 이미디어틀리 통과. 이미디어틀리. 네. 그러니까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분모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야당만으로 통과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귀신 잡는 해병을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해병대 출신들이 지독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보니까. 해병대 같은 전우회가 투철한 곳을 잘못 건드렸다니까 진짜. 그리고 대통령 경로설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대통령 경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경로할 수 있죠. 경로할 수 있죠. 근데 적절한 경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부적절한 경로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해병대가 순직했어. 도대체 누구 잘못이야? 책임자 문책해. 이렇게 경로를 해야 돼. 다 잡아들여 이렇게 그렇지. 해야 되는데 이태원 참사 때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경찰은 뭐 한 거야? 관계자들 다 불러와. 책임자를 묻고. 행안부 장관 누구야? 그렇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뭐 이렇게 경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 경로의 오류예요, 이거. 경로의 오류. 그리고 그 흐뭇한 표정을 짓고 지금 계란말이 지금 하고 있을 테냐고 지금. 그건 정말 웃겼어요. 아니 지금 야당 모든 야당이 다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그 탄핵이 임박했나 이런 상황인데 계란 말고 계시니까 지금 온통 뒤죽박죽이고 경제 말아먹고 외교 말아먹고 했다는데 계란 말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거. 계란말이 이거 아유 그거를 자랑스럽다고 행사를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자막을 넣어서 그걸 대통령실에서 배포하고 있으니 저는 대통령도 한심하지만 그걸 또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기자들은 또 뭐냐고요. 아 정말 소품으로 거기 동원된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 행사 자체도 영상 틀어주시고 마이크도 올려주세요. 행사 자체도 이거 동네 주민센터 같은 규모거든요. 지금 행사가 이게 무슨 어디 기획사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통령 행사를 저렇게 전반적으로 초라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오 놀랍네. 자막도 촌스럽고 저게 뭡니까 저게. 그리고 저기 면장갑이 아니라 비닐장갑 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갑은 왜 면장갑을 줬어요? 이 행사가 자세히 보시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이 간단한 행사도 보통 저럴 때 비닐장갑 얇은 거 있잖아요. 투명한 비닐장. 아니면 그거 끼워야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주방에 쓰는 장갑이 있어요. 그 목장갑을 주냐고. 저거 하얀 목장갑을. 테이프 커팅할 때 끼는 장갑이잖아요. 저 행사를 누가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를 준비한 쪽도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오늘. 저는 저 장면을 삼류. 보면서 뭐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인이 왜 저기에 소품으로 동원되느냐. 제가 어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냐 최상병 수사위압 사건이. 그런데 그 워터게이트도요. 원래 배관공 5명이 단순한 침입 절도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진실을 찾은 것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거든요. 그런 기자 정신을 발휘하는 기자는 왜 없냐는 거지. 아니 저 계란말이 먹고 그걸 찾을 수도 있겠죠. 예? 아 저기서 계란말이 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걸 관찰하려고. 근데 저 자리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나는 자리라는 게 쉽지 않은 자리니까 저럴 때 슬쩍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없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워터게이트와 최상병 수사위협 사건이 닮은 꼴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나 있습니까? 뭐냐면 워터게이트 건물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도 문제지만 일단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고 수사 방해 이게 제일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방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결국은 사임하게 됐는데. 사법방해가 탄핵 사유였어요. 그리고 진실 은폐.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거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도대체 이 최상방해 워터게이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 봤더니 닉슨이 계속 진실이 담겨 있는 8개의 테이프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국익에 반한다.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몰리고 몰리다가 특별검사. 이름이 하필이면 또 콕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몰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명령을 해요. 특검 좀 해산시켜라. 그때 법무부 장관이 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본인이 사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차관한테 저 콕스 검사 팀 해산해라. 그러니까 차관도 사퇴를 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계속 몰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8개 테이프 진실이 담겨져 있는 이 테이프를 이제 법원에 이제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또 했더라고요. 전 국민. 시청률이 엄청 높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사기꾼이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야를 하게 되는데 내용과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
안 된다. 탄핵 사유는 되지만 인용 사유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헌재 구성으로 볼 때 발의돼서까지 간다 하더라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 다음에 법 위배를 했냐 안 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의심받고 있잖아요. 의심받고 있죠. 그러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억울해야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그런 지시를 안 했으면 억울하죠. 그러면 이걸 특검을 빨리 해라. 그리고 나를 조사해라. 이러면 본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이 계속 억울할 지경으로 계속 가냐고요. 뭘 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민주당 지도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 사안을 특검까지 끌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우선 오늘 이제 재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네. 내일까지 임기인 155명 네. 전원 100% 출석. 참석해서.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을 떠났던 분들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미래 가신 분들 출석한답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연락이 안 되는 분이 몇 명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뭐 그 당선된 것도 아니고 낙선된 마당에 이 표결만을 위해서 출석하기 싫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날 때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다시 만남을 이건 기약하지 예를 들어서 않겠습니까? 정치를 아예 떠나서 이제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두고두고 기록으로 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게 국회의원 떨어지잖아요. 제가 떨어져 봐서 알거든요. 진짜 가기 싫어요. 떨어지고 나서 국회 가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건 뭐 이해가 가는데. 감정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오늘 재표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이따 탈당한 분들 이야기고 국민의힘 사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 근데 무기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리고 누가 뛰어내리는지를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5명 정도가 뛰어내리겠다.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 예. 한 분이고 밝혔는데 첫 번째 펭귄은 나온 거지 않습니까? 5편기 나왔어요. 5펭귄 나왔어. 그러면 우르르 따라서 뛰어내릴 수도 있겠다.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뉴스라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좀 뉴스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무기명이라는데 큰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나도 뛰어내리겠다라고 선언한 5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분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5분인데 원래 네. 전원이 양쪽 모두 참석하면 17명이 네. 이탈해야 되는데 양쪽 모두 전원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네. 하여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거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에? 오늘 2시에 네. 예정은 되어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안에는 이루어지겠죠. 결론이 나면 이건 만약에 이제 부결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전망하긴 하는데 부결되면 22대에서 재발의하는 것이고요. 즉각 재발의하는 거죠. 법사위원장 누가 됩니까? 법사위원장은 아직 오리무중 애매모호한 상태. 추미애 당선자가 법사위원장이 되려나 이런 전망도 없지 않았는데 국방위 가신다고 하고 추미애 전 장관은 법사위로 이제 상임위를 신청한 거죠. 근데 이제 국방위 가신다고 본인이 신청하고 희망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건 좀 봐야죠. 그리고 이게 퍼즐을 맞출 때는 동시에 따닥 맞지 않습니까? 아직은 퍼즐을 맞추는 단계는 아니다. 한 달 이내 다 결론 나잖아요. 한 달까지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밀당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당을 하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로 표결을 이것도 하게 되면 지금 11대 7 얘기하는데 18이 될 수도 있죠. 전부 다. 그런 또 전례가 또 있습니다. 있죠. 네. 21대 전반기 때 그랬죠. 예.
18대 0으로. 그리고 또 미국은요, 사실은 한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합니다. 미국을 또 좋아하시는 여당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미국의 선례를 따랐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본회의 결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모시겠는데 이 포스는 뭡니까? 저거는요, 지금 이제 의장 사퇴 이후에 네. 탈당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일이 참 심각하다는 게 언뜻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더 충격적인 사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탈당이 한 8,000명 좀 모자라게 그 정도 했고, 근데 그때는 문제는 입당이 4만 명이었어요. 탈당자보다 5배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만 2천 명 정도 탈당을 했는데 입당자가 1,000여 명 정도예요. 이게 비교해 보면 그 정도로 지금 좀 약간 내상을 깊게 잊고 심각한 상황. 그럼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현상은 본질을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본질은 뭐냐? 그래서 박구영 교수를 모시고 초청 강연회를 전남대 이번 주 금요일 철학가 박구영 교수. 이다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 의미와 재미의 맛을 좀 느끼려니까 딱 끊어졌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국회에서 따로 모시고 오후 7시에 의원회관 일반인도 참석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에브리원 파서블. 오셔서 한 300석 정도 되는데 통로가 또 넓습니다. 에브리원 파스. 네, 그래서 한 5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반인들이 신청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청이 아니라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오면 되는 거구나. 그냥 신분증 갖고 와서 출입만 하시면 돼요. 에브리원 파스. 거기에 또 매우 중요한 사람이 가운데 또 앉아 있을 겁니다. 정통령님 직접 참석하시고. 저도 앉아. 중요한 분은 누가 주관-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 이 장소를 빌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시고. 그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